지금 중국에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져서 중국 관찰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이자 처음으로 전자식 캐터폴트, 그러니까 사출기가 설치된 푸젠 항공모함 취역식을 시진핑 국가주석 참석하에 비밀리에 거행했다는 점입니다. 이와 함께 홍을다이 200여 명이 시진핑에게 후계자를 옹립해한다라고 공식 촉구하는 사안을 공개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지금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걸까요? 와이타임스가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7일 중국 최초의 전자식 사출기 장착 항공모함 푸젠호가 11월 5일 하이난성 사냐의 군항에서 취역 및 국기 개양식을 거행했다면서 시진핑 주석이 취역식에 참석하여 함선을 시찰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이 이어서 넓은 비행갑판에는 4개의 어레스팅 케이블과 3개의 사출기 발사대가 눈에 띄게 배치되어 있었고 J-35, J-15T, 그리고 KJ-600 공중조기 경보기 등 신형 함재기들이 순차적으로 주기되어 있었다면서 시진핑 주석은 함재기 조종사들과 우호적인 교류를 나누며 항공기의 기술 및 전술 성능과 전자식 사출기의 장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함재기 사출기 발사 공정 시연을 참관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이날 취역식에 차이치와 장구청이 참석을 했고, 그리고 장성민이 주재했다 그러면서 중앙 및 국가기관 관련 부서, 중앙군사위원회 관련 부서, 남부전국은 해군, 하이난성 및 항공모함 건조부대 관계자들이 행사에 참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푸젠 항모 취역식에 대해서 의아한 것은 왜 이렇게 큰 행사를, 그리고 시진핑 입장에서는 대대적으로 자랑할 만한 행사를 비공개적으로 또 비밀리에 열게 되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신화통신이 보도를 한 시각은 7일 오후 1시인데 그 직전까지만 해도 홍콩의 성도일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남부에 위치한 하이난을 방문하자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의 취역식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관측이 제기된다면서 시 주석이 전날 하이난 사냐를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 지역의 위린항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는 푸젠함의 취역식에 그가 참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게 7일날 아침 보도입니다. 성도일보는 이어서 사냐 해사국이 지난 4일에서 6일 남중국해 일부 해역에서 군사훈련이 진행된다면서 선박 통행을 금지하자 취역식이 곧 열릴 것이라는 관측에 더욱 무게가 실렸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대만의 군사 전문가인 루이리스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푸젠함 옆에 취역식 관람대 설치가 이미 완료가 됐고 관계자들이 리허설 중이라면서 취역식에서 캐터폴드 26 장면을 공개하고 생중계한다면 9.3 열병식 이후 또 한 번 주목받는 행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6일에는 이런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푸젠함은 이미 어제 5일에 정식으로 군에 편지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측을 뒤엎고 지난 5일 시진핑 주석이 푸젠 항모 취역식에 참석을 했고 또 시찰을 했다는 겁니다. 눈여겨볼 것은 그동안 웬만한 군함 취역식 때도 시진핑은 직접 참석을 했고 또 대대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인민해방군의 유상을 높이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푸젠 항모는 이들 군함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국 인민해방군이 자랑스러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공개적으로, 그것도 취역을 한 지 이틀이 지나서야 전격 공개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겁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취역식은 5일 오후 4시 30분에 열렸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가 제창되었고 5성 홍기가 개양됐습니다. 의장대들이 인민해방군 군기를 호위하며 대열을 지어 단상 앞으로 행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군기를 푸젠호위 함장 겸 정치원에게 증정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그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인관 및 군기 개양식은 중국 인민해방군 국가를 연주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 후 시진핑 주석은 푸젠함의 상부 구조물로 이동하여 관제탑에 올라가 비행 주의 및 이착륙 작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진핑은 선교에 들어가 당직 위치를 점검하고 선박의 항해 일지에 엄숙히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취역식을 주재한 이도 중앙군사위원회 제1부주석인 장여우샤가 아니라 이번에 새로 부주석으로 임명된 장성민이 주재했다는 점입니다. 장여우샤는 참석조차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또한 석연치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시진핑 주석이 푸젠함 취역식을 상당히 축소함과 어울려서 극비리에 열었다는 것은 신변의 안전에 상당한 위협감을 느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과거와 같이 CCTV의 생중계나 언론들의 대대적인 보도도 없이
신화통신의 보도만으로 마무리했다는 건 역시 시진핑이 지금 상당히 심적인 위축감을 느끼고 있어서 대폭 축소에 거행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장여우샤 부주석도 불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화이트타임스가 계속 추적해 가면서 새로운 사항이 확인되면 다시 보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혁명원로 2세대인 홍을다이, 그러니까 태자당 200여 명이 시진핑 주석에게 후계자를 선정해서 국정에 참여한다라고 주장하고 나서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대만의 자유시보는 6일 중국 지도자 시진핑과 그의 후임자 건강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 경제학자이자 독립논평가인 차이성 쿤이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 그러니까 홍을다이라고 부르죠. 이 고위 간부의 자녀 200여 명이 시진핑에게 공동서한을 보내서 후계 체제를 복원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이것은 강압이 아니라 선의의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유시보는 이어서 이 2세대 공산당 엘리트들은 시진핑의 사임을 강요할 의도는 없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다만 시진핑에게 선의의 조언을 했을 뿐이며 후계자를 결정할 권한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후계자 체제를 구축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전했다면서 그들은 시진핑이 70세가 넘었고 너무 늙었다고 주장하며 마오쩌둥의 후계자 선택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차이성 쿤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시진핑이 타협에 나설 경우에 내년 21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상당한 인사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서 후보로 지명될 인물들은 기존 정치위원, 중앙위원, 심지어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추측했습니다. 차이성쿤은 이어서 시진핑은 장후, 그러니까 강호 시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60년대 이후 고위 인사들을 피하기 위해 75년 이후 또는 80년대 이후 세대의 신세대 인사를 후계자로 지명할 가능성이 있는데 시진핑은 현 고위 인사들에게 쉽게 권력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홍을다이들이 불순한 정치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시진핑에게 후계자를 지명하라고 독촉했다는 것 자체를 정치적 압박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후계자가 정해지는 순간 시진핑의 권력 약화는 불보듯 뻔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후계자를 지명한다는 것은 가까운 시일 내에 권력을 이양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하는 것인데 시진핑은 그럴 생각이 별로 없다는 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사실 시진핑 주석의 3선 임기는 2027년까지 연장됩니다. 2018년 헌법 개정으로 주석 임기 제한이 폐지된 이후에 시 주석은 종신 집권할 것이라는 의견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그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의 후임자에 대한 추측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번 경주 에이펙에 참석했을 때도 중국 측은 경주 동국대병원에 비상캠프를 차려놓을 만큼 비상사태를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진핑의 후임으로 순정차이, 후추나, 천민얼, 딩쉐상 등 여러 인물들이 거론됐습니다. 그중 순정차이는 충칭시 서기 출신으로 19차 당대회 이전에 시진핑 주석에 의해서 반부패를 명분으로 해임됐습니다. 후추나는 20차 당대회에서 정치국에서 쫓겨났고 천민얼 역시 주변부로 밀려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명예교수인 딩슈파는 NTD의 글로벌 커넥션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시진핑이 적극적으로 후계자를 찾고 있지 않으며 반대로 아무도 그의 후계자가 되려 하지 않는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 역사상 지명된 후계자들이 모두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 교체는 종종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을 동반합니다. 1세대 지도자였던 마오쩌둥은 류사오치, 린바오, 왕후원, 화구펑을 차례로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네 사람 중 누구도 결국 성공하지 못했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거나 투옥되거나 결국 권력을 잃고 물러났습니다. 중국 공산당 2세대 지도자인 덩샤오핑은 후야오방, 자오지양을 후계자로 지명했지만 결국 두 사람 모두 덩샤오핑에 의해서 버림받았습니다. 후야오방은 사임할 수밖에 없었고 천안무 사태 이후 자오지양은 사임할 수밖에 없었으며 장점이는 사망할 때까지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기연시보는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이후에 시진핑이 직접 발탁한 많은 측근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중국 경제는 계속 하락세를 보였으며 최고 지도자 사이의 내부는 심화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결국 시진핑의 과욕으로 중국 정치의 관행적 예측 정치가 사라져버린 지금 시진핑의 안위에 따라 중국 공산당까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은 한 배를 타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중국 공산당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시진핑이 자초한 것이긴 하지만 무너져가는 배는 혼란을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 좌초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국 공산당의 미래입니다. 화이트타임 중국 관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